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산 부장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주식시장 보니까 조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멘텀이 없는데 유독 국내 주식시장이 참 약합니다. 이유도 궁금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까요? 현재까지 워낙 특별한 이슈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무료한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특징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테마주를 중심으로 흐름만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에 테마주 관련해서도 금융정책당국에서 상당히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1월 20일 전후까지는 이러한 무료한 장세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일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20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로존의 국채들의 만기 도래하는 금액들의 범위가 기존에 2, 30억 불대에서 한 100억 불대 이상까지 늘어나게 되는 시기가 1월 20일 이후부터서 이제 금액적으로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들으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나라는 우려도 했는데 일단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가 궁금한데 어떤 이슈 좀 짚어볼까요? 결국은 무료한 장세에서 시장의 대외 변수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유로존 상황 점검이 오늘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유로존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밤사이에도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있고요. 이제 EU 정상회담도 있고 사실 1월은 유럽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상 다우지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시장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그 모토와 이슈가 다뤄졌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요. 금융위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시장의 어떤 핵심 뿌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논의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결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되지만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중요한 해결 방책이 안 된다고 판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EFSF의 확대 방안이라든지 또 7월부터 발행 예정인 이제 ESM의 어떤 논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분석이 됐다 그러면 일단 금융시장의 반응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최근에 531포인트가 넘어서가면서 지난 11월 달 이후치 높은 데이터인 56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7.159%로 지금 7% 상단에서 상당히 조금 며칠간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시장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제 성장을 논의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만기도료하는 국채 그 부분들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의 지원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22에서 유로존의 국채를 사줬지만 지금은 그것도 여의치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국채 만기 도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머니 프린팅에 대한 얘기라든지 스텔스 모니타이제이션 등이 또다시 논의돼야 되는데 결국은 유럽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 상에서 상당히 부실이 가중화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까지 이제 유럽의 신재정 협약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직은 좀 머나먼 여정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리고 스피드적인 면에서 그리고 규모적인 면에서 이번에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다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남아있는 변수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 발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EU 정상회담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많은데 자 그렇다면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마냥 손을 놓고 시장을 지켜볼 수도 없고요.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대한 트레이딩의 여건이 충분히 유지는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폭 자체가 한 20포인트 내외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 정도 분위기면은 뭐 트레이딩 여건은 아직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테마주의 어떤 과열 양상은 좀 짙긴 하지만 아직도 테마주 내에서도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1월 27일에 유로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1월 말에 또 유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특히 1월 20일까지 일어나는 박스권 흐름 속에서 트레이딩 여건은 충분히 유효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단 하나 조금 유념해야 될 모멘텀을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헝가리에 대한 디폴트 얘기라든지 헝가리의 IMF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헝가리에 가장 많이 금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제1순위가 벨기에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이탈리아입니다. 따라서 지금 헝가리가 그리스화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의 문제가 가시화된다 그러면 이탈리아에 대한 또 부실 문제도 또 가중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신다고 보면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트레이딩도 굉장히 장기 홀딩보다는 어떤 스캘핑 전략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유로존과 관련된 전략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국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1월은 중소형주 종목 장세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종목 장세를 꺾어버릴 만한 요소는 아닌가 좀 우려도 됩니다. 종목 장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까지 금융정책당국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우리 시장 안정화 조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태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짙은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주가지 자체도 박스권에서 작은 움직임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도 급등 이후에 또 급락을 계속적으로 수반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어떤 정책적인 조치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동기업들도 테마주 관련한 상승에 의해서도 본인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과 실물 시장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물론 테마성인 재료는 가지고 있지만 실적적인 면에서 분명히 근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져보면 테마로의 접근이 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의 접근을 추구하신다 그러면 꼭 테마주 편승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트레이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장세 자체를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적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 한 1분 남았습니다. 네, 제가 한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면요. 코스닥의 디오텍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디오텍은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애플이 주도했던 아이폰의 스마트 기기들의 모든 핵심의 기술 요인은 바로 터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애플과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이 음성인식 기술을 또 다른 시장의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에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향후에 매력적인 실적 종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